코로나19 사태로 국회가 오늘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면 폐쇄됩니다.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대정부 질문도 연기됐습니다. 여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속한 추경 편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야외 훈련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리고 전국 현안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국회까지 번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24시간 국회가 방역을 위해서 전면 폐쇄가 됐고 본회의도 연기됐습니다. 임채원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임채원 기자. 네, 임채원입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회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조금 전부터 24시간 동안 방역을 위해 국회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7조에 근거한 건데요. 국회는 모레 오전 9시 국회를 다시 개방합니다. 국회는 토론회 참석자를 400여 명으로 파악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본회의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요. 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검사를 받게 되면서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연기를 제안했고 상황을 보고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코로나19 특위 구성건과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상임위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는데요. 우선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농해수위 해양소위가 취소됐고요.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농해수위 농림소위와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도 취소됐습니다. 네, 그 심재철 원내대표 어쩌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게 된 거죠? 네, 지난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립학교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이 지난 토요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심 원내대표는 확진자와 3개의 좌석이 떨어진 곳에 앉았고 별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앞으로 본회의 일정은 내일 오전 중에 심재철 원내대표의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방송 임치원이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는 즉각 해당 토론회가 열린 장소를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행사들을 취소했고 국회 도서관은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모레 열릴 예정이던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초청 토론회도 연기가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가 정치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이번 사태를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자 정치권도 바짝 긴장하며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코로나19 대책특위를 재난안전대책위로 격상하고 이낙연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추경 편성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추경 편성과 민간 총력의 방역 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면 접촉 선거 운동도 일주일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도 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한 폐렴 TF를 우한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예비비와 추경 가리지 않고 긴급 재정 투입에 협조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중국발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또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과 관련해 지금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모든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추경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여야 모두 추경 편성에 공감하는 만큼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경제 분야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3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강론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규모와 그다음에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정부안이 제출되면 바로 국회에서 일주일 이내라든지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야당은 선거용 선심성 추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앞서 예비비나 정책 금융자금 등을 먼저 집행할 것을 주장했고 정의당은 추경안의 세부 내용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조기에 투입을 하면은 필요한 조치는 일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우한 폐렴을 빌미로 해서 선거용 선심성 추경을 한다면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좀 맞춤형 지원 그리고 이 서민들의 그 곳곳에 어려운 그런 현장들에 그야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 방안들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를 놓고도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입국 금지보다 방역 강화가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수입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몽골의 경우에도 사태 초기에 입국 금지를 해서 지금 확진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스크 일일 생산량이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한 1,0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원자재, 부직포는 모두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파급 효과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된다. 우리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랄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교육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대중국 셧다운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입을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될 가능성.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투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미래통합당은 공급을 더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마스크와 음압병실 부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고려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야외 훈련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군부대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집단 감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마스크 배급 등 군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스크 지금 보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간 1인당 50매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 1매를 쓸 수 있도록 네. 국방부에서 네. 이건 가장 우선적으로 병사들의 어떤 불안감을 달래주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게 마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이 보유한 33개의 음압병상도 충분하지 않다며 서둘러 음압병상 수를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음압병상이 30개 가지고서는 저는 이거 딱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지금 뭐 200개, 300개의 음압병상을 난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의원들은 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군이 언제든 외부 의료 지원에 나설 태세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후에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책, 그러니까 우리 군의관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 의무 지원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군부대 훈련 연기 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야외 훈련은 오늘부터 중지하기로 했지만 한미 연합훈련 연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둔지 내 훈련으로 좀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제 신중한 검토를 판단을 해가면서 또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야 총선 선거운동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권자와 직접 만나는 대면 접촉을 취소하고 SNS나 개인 방송 등을 통한 비대면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4.15 총선 최대 격전지로 관심을 끌고 있는 서울 종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대면 선거운동에 주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종로 유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선거운동과 코로나19 회의 모습 등을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리며 유권자와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정치권까지 강타하면서 선거운동 방식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들은 유권자와 대면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화나 SNS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15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코로나19 사태. 정치권 물밑에선 총선 연기론도 솔솔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양윤선, 김세정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코로나19로 정말 말 그대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도 총선 일정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소식 좀 알아보죠. 양윤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늘부터 경선이 진행이 되죠? 네, 민주당이 지역구 후보 결정을 위한 이 경선에 돌입을 했습니다. 1차 경선 대상 지역은 30곳입니다.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ARS 전화 투표가 사흘간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엔 현역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맞붙는 서울 성북갑, 서울 은평을, 경기 남양주을, 그리고 원외 인사와 현역 의원에 도전을 하는 서울 영등포을, 서울 중랑갑, 서울 강동을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현역 의원들은 힘 있는 현역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한 표를 호소를 했고요. 여기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은 변화와 새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는 서울 중구 성동을 전략공천 얘기가 들리네요. 네, 서울 금천, 그리고 동작을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구 성동을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민주당 공관위가 청년 몫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김 변호사를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중구 성동을 지역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성동을 같은 경우에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가 막판에 제외가 되기도 했었는데 예비 후보들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전략공천 후보로 5명도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는 경기 고양정에, 정재우 의원이 불출마했던 곳이죠. 이소영 변호사는 경기 의왕과천에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아울러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금천과 충남 천안 병지역, 또 미래통합당이 김웅전 검사의 공천을 확정한 송파갑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얘기했는데요. 양 기자, 미래통합당 공천 소식도 좀 살펴보죠. 지금 미래통합당 추가 모집했던 후보자들에 대해서 면접 이어가고 있는데 공관위 발표가 아무래도 관심사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경기와 충청도 지역 추가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 사항부터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서울 종로의 황교안 대표가 단수 후보로 추천이 돼서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와 빅매치가 성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 서울 강서울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우선 추천, 그리고 서울 구로울에 김용태 의원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서울 강서을과 구로을 모두 청와대 출신 인사인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 그리고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
포진을 한 지역이어서 이 정권 심판론 구도를 좀 뚜렷이 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송파갑은 김웅 전 부장검사가 단수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미뤄졌던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면접을 화상 면접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공관위 물갈이 기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 금요일 오후죠. 네, 늦게 발표가 났는데 3명의 의원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의원, 그리고 인천 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 그리고 서초갑의 이혜훈 의원인데 결과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공관위에 재심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다음 주 출범하는 친박신당 입당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문정 의원이 주도하는 게 친박신당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25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혀서 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윤 의원은 20대 총선에서도 이 총선 배제로 무소속에 출마를 해서 당선된 뒤 복귀를 하기도 했었죠. 이 황교안 대표와 붙었던 정문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경선을 요구를 하면서 안 된다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 공관위 입장에서는 친박 색채를 가진 인물들을 포함을 해서 현역을 물갈이하는 것이 이 새로운 공천 또 혁신 공천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대체할 인재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 선거는 이기는 선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곧장 나오고 있는데 이 통합까지 이뤄낸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승리가 그만큼 절실하다 이런 의미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미래통합당의 기존의 김중로 의원에 이어서 바른미래당 출신 이동섭, 임재훈 의원도 입당을 했네요. 보니까 임재훈 의원은 다른 쪽에 갈 것처럼 지난번에 전화 인터뷰에서 얘기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3명이 됐습니다. 이것도 공천 갈등이 결국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동섭 의원 등이 전략 공천을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왔고요. 그래서 당내 시선이 곱지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이 세보수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 세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배려를 받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기류가 있는데 이 통합 세력 간의 공천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이 공관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이번에 김세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또 민주평화당이 오늘 드디어 새 출발을 선언을 했네요. 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3당의 통합신당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당명은 민생당으로 최종 확정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이어서 20명 안팎이 참여하는 이 제3당이 되는 겁니다. 이 각 당의 손학규, 정동영, 최경환 대표는 오늘 합당 선언문에서 중도 개혁, 실용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정치가 극한 이념 투쟁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구태 이념 정치와 지역주의 사슬을 끊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3당 대표는 오늘부로 사퇴하고요. 각 당에서 한 명씩 추천한 3인 공동대표 체제를 구성했습니다. 공동대표는 대한신당 출신의 유성엽 의원과 민주평화당 출신의 박주연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했던 김정화 전 대변인이 맡기로 했습니다. 네, 김정화 공동대표는 이따 우리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김수정 기자, 어쨌든 간에 몇 번의 합의문을 썼다가 다시 취소가 되고 우여곡절 끝에 통합은 성사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총선 일정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민생당. 지금 총선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작업과 같은 실무 작업에 빨리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오늘 합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역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벗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합당 선언문에서도 나왔지만 지역주의 사슬을 끊어내겠다고 이 대표들이 강조했거든요. 예. 어쨌든 호남신당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생당이 기본적으로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호남에서 민주당 표심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경쟁했던 상대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이. 예. 네, 따라서 이 민주당과는 차별화되는 그러면서도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강력한 선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 전부터 각 당에선 이 세대 교체와 외연 확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청년단체와 같은 외부 세력과의 후속 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도 어제 출범을 했죠. 네.
이 실용 중도 정치의 길을 걷겠다는 또 다른 정당이 있죠. 국민의당인데요. 어제 창당 대회를 개최하고 안철수 전 대표를 초대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이 안 대표는 진정한 실용적 중도 정치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에는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하거나 제명당한 의원들이 합류할 예정인데요. 권은희, 이태규, 신용현, 김사마, 김수민 의원 등 5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국민의당에 대한 평가 다양한데요. 중도층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총선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때문에 진영 논리에 지친 중도층이나 무당층 유권자의 마음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창당에 참여하는 현역 의원이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례대표 의원들이라서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생당이나 국민의당 같이 중도층을 겨냥하는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에도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윤선, 김세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생당 유성혁 공동대표가 4월 총선의 연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서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와 조속한 추경 편성,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에 정당 등록 무효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결성된 정당의 등록을 받아들인 것은 선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래한국당의 목적은 비례대표 당선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미래통합당의 당리 당략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2월 2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군소 3당이 오늘 합당을 선언하고 통합신당 당명을 민생당으로 확정했습니다. 각 당은 오늘 통합 합의문을 의결하고 수행기구위원회 선임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한신당 최경환, 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동의하에 합당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중도 통합 정당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은 2020년 2월 24일부로 합당함을 선언합니다. 집권 여당의 독선과 오만은 극에 달해 있고 수구 보수 세력은 도로 탄핵 정당으로 재집결했습니다. 우리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정치, 국익과 안보를 굳건히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정치를 실현할 것을 다짐합니다. 민생당 지도부는 바른미래당 김정하 대변인, 대한신당 유성엽 위원장, 평화당 박준 위원장 3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민생당이 통합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선관위 등록을 마치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이어 약 20명 내외 규모의 제3당이 될 전망입니다. 민생당은 중도개혁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제3지대에서 새로운 싹을 튀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민생당은 과연 정당의 이름에 걸맞은 이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한 실용주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꼼수정당이라고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례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꺼내들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비례위성정당 창당론에 불을 붙였는데요. 미래한국당의 비례의석 독식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민주당의 소갈이는 점점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서울 구로을 민주당 후보로 공천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이번 선거에선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만약 그런 비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비례위성정당의 필요성을 시사했는데요. 윤 전 실장의 발언 이후 민주당의 기류도 묘하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당 일각에서 통합당에 맞불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요.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당권파를 중심으로 비례위성정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 지지자들이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밝혀서 사실상 비례민주당 출범 가능성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의 의원 다수는 절대 반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할 경우 자신들이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모양새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지지층 이탈은 물론 비례 의석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수도권 경합 지역에선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에 연일 선을 긋고 있지만 미래한국당의 위력이 현실화될수록 고심은 깊어질 전망인데요. 실리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선택은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책 키워드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로 선출된 뒤 첫 행보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참배를 마친 안 대표, 방명록을 남기는 과정에서 또다시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요. 낯설지만은 않은 안 대표의 실수,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현충원 참배를 마친 안 대표, 방명록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를 코로나20으로 잘못 표기해서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뒤늦게 오기 사실을 한 안 대표, 방명록을 아예 새로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안 대표의 방명록 실수,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월에도 정계 복귀 후 첫 행보로 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굴로 잘못 적기도 했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 2012년 11월 한 행사에서 정치인이 되고 나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 가는 곳마다 방명록이 있더라. 내가 글씨를 굉장히 못 써서 컴퓨터를 일찍 배웠다며 이 방명록 작성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인들의 방명록 실수는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요. 방명록을 통해 특별한 메시지를 담는 만큼 정치인들도 긴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정치인들이 오기는 다양한 해석까지 나을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맞춤법이나 표현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오늘 민생당으로의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통합하기까지 말도 많고 조금 중간에 중도되는 탈도 많았지만 결국 민생당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민생당의 출범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김정화 공동대표 직접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새로운 통합정당 새로운 출발 축하드리고요. 중책을 맡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어떠십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당혹스럽습니다. 어젯밤에 내정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정치인 김정화로서의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었고 또 국민에게 어떤 효능감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 다짐해보는 기회도 됐습니다. 나라도 당도 엄중한 위기 상황이고 또 이런 때 공동대표라는 예상치도 못한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생당의 대표로서 정치로부터 비롯된 그 국민의 고통을 나누고 줄이며 또 미래 세대의 대표로서 당의 혁신과 정치개혁이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께서는 오늘 민생당은 낡은 이념보다는 혁신과 미래에 관심을 두는 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의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념에서 벗어나서 세대를 아우르고 또 지역을 통합하겠다는 것이 민생당의 확실한 노선입니다. 사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고단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 실제 삶에 천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유익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공재로서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서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네, 그 실용 중도를 표방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어제 출범했던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실용적인 중도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데 두 당이 함께할 가능성, 합당 가능성 어떻습니까?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는 그 정치에 몸담음과 동시에 실용적 중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국민 모두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민생당은 실용적 중도 정치를 표방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안 대표님은 물론이고 누구라도 실용적 중도 정치를 추구한다는 작은 그런 연결고리만으로도 서로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거대 양당의 정치로 인해 피폐해지고 이념과 지역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는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중도 제3지대가 더욱 커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당은 중도의 기치 아래 상식적이면서 합리적인 분들이 모두 모여서 서로 포용하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네, 민생당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앞서 분열을 거듭했던 국민의당 호남계 세력이 다시 뭉친 데 불과하다. 또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 등으로 인해서 극적인 시너지 효과는 좀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합 자체로 국민들께 비전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져 있던 제3지대가 한데 뭉쳐서 현실화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중도 유권자들의 확실한 선택지가 생긴 것이 아닌가 봅니다. 민생당은 지난 수십여 년간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 국민을 갈라놓았던 그런 이념과 지역주의를 극복해서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와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과 미래를 위한 그런 화합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네, 그 30분 후 7시니까 금방 아마 전화 인터뷰가 끝나면 그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손학규 전 대표 등과 여러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자리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손학규 대표일 때 대변인으로 같이 행보를 같이 다니는 걸 많이 봤었는데요. 손 대표의 향후 계획과 관련한 얘기도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대표님께서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셨고요. 그리고 당사와 본청, 회관에 있는 그런 주요 당직자와 핵심 당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시에는 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은 그동안 또 야당 그 출입 기자님들과 만찬을 통해서 그 소회를 밝히려고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접수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취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 전 대표님께서 당장은 그 평당원으로 백의종군 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하실 역할이 남았다고 봅니다. 저와 민생당도 그런 무수부리의 제왕적 대통령제 있고 극한 대립의 거대 양당제를 탈피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 그리고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손 대표님의 뜻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개헌 의지도 포함된 거군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민생당의 향후 계획과 또 김정화 대표 목표는 무엇인지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정치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세대가 정치의 주역이 되어서 세대 교체를 이루고 양극단의 낡은 정치 구조를 반드시 깨트려야 한다고 봅니다. 민생당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념과 과거가 아니라 혁신과 미래에 관심을 두는 당입니다. 그래서 개혁적이고 합리적이며 문제 해결 정당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길에 집중하여 중도 유권자의 확실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으로 새로 출범한 민생당의 김정화 공동대표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리고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초유의 일이죠. 코로나19가 국회까지 이렇게 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이 상황도 그렇지만은 국회 입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뭐 그런 가정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이제 검사를 오늘 뉴스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예.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의원님들 몇 분 가운데 만약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양성 반응이 나타나거나 하게 된다면 그분들과 또 접촉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조금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방역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여기만 지금 방송 때는 30분, 1시간 늦춰서 지금 7시부터 할 하고 있고 거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방역이 다 끝나고 나면 내일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 대정부 질의까지도 지금 수년되어 있는 상태라서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럴 정도로 국회가 이제 주요 건물 출입구를 전체를 폐쇄할 정도면 지금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뭐 정확하게 뭐 어떻게 보면은 기본 원칙대로 수칙대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는데 또 야당은 정부가 부실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또 연일 공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건가요? 이게 국민적 세계적 위기이고 또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이 정쟁화되는 것에는 좀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실 대응을 한다는데 정확하게 무엇에 대해서 부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출입 금지, 입국 금지를 얘기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것을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기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했다면 아마 또 이렇게 했겠죠. 왜 일본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독일도 영국도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과도하리만큼 그런 것을 하냐. 이거 역시 또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지금 중국에 대한 전면 대응을 또는 전면 출입 금지를 하고 있지 않은 입국 금지를 하고 있지 않은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잘 오히려 컨트롤이 되고 있는 반면에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150명이 넘는 정도로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은 중국에서부터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전 지구적으로 보면 각각의 대륙에서 일정 부분 크게 확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보고 지금 저희가 학계 11개 전문가 단체에서도 지난 22일 날 이제는 심각 단계로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권고를 주셨고 그것을 바로 정부가 받아서 23일 날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스 그리고 신종플루 메르스를 보면서 그때 느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앞에 나서지 아니하고 정부가 흔히 말하는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그 당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전문가들을 위주로 한 결정에 그것을 맡겼고요. 이번에도 역시 11개의 저희가 감염병 학회라든지 응급학회 여기에서 이제는 심각 단계로 이것을 올려야 하고 그리고 완화 전략을 써야 한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봉쇄를 가지고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가 너무 증상은 경미한데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완벽하게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자에 대한 자가적인 관리, 격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소화시키도록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침도 개정하고 그래서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달라진 지침을 개정된 지침을 오늘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라든지 또는 출퇴근에 있어서 환자일 것 같다 또는 증상이 나오는 경우에 그 사람이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대면 접촉 선거 운동 이제 전면 중단하기로 선언했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선거 운동 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이제 유선으로 전화 통화 정도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낙연
그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TV도 만들었대.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듯이 그런 방식으로 가능하면 대면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소통은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SNS라고 하는 좋은 기술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받고 그것에 대한 답도 해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이것이 좀 잠잠해지고 잡힐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유성엽 지금 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몇몇 분들은 이러다가 총선 연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던데 뭐 그럴 개연성도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혀 지금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신생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당의 경우에는 이제 공천과 관련된 흔히 말해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기에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2월 임시국회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입법 무대잖아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가 돼야 할 법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법안 많습니다. 법안 얘기만 나오면 정말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우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염성 긴급 질환들이 나타났을 때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검역법, 감염법 예방법, 의료법 이렇게 해서 전염법 3법 네. 통과가 네. 좀 시급하고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이죠. 일주일도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이상이 있는 분이 검사를 거부하는 2차례나 걸쳐서 검사를 거부했고 이분이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네. 돌아다니면서 실제 퍼뜨렸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도 좀 강화하는 이런 것이 이번에 감염법 예방법에 들어가 있고요. 검역법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 마스크도 많이 필요하고 소독제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수출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수출 정도도 조금 수도시켜서 국내에 먼저 소진을 좀 시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이번 법안에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취하고 있는 긴급한 조치 또는 지침으로 취하고 있는 것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의원 지금 환노위 간사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기 출연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 노동 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입법과 또 정책 촉구에 많은 성과를 내신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번에 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 월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사용자가 독려하고 남은 월차 일수 미리 알려주는 이거 명칭이 연차 사용 촉진제도 관련법 의결이 됐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그 2년 차부터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눈치 보지 아니하고 연차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입 직원인데 그러겠죠. 사실 눈치를 안 보고 연차를 쓴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1년이 안 됐더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한 달에 한 개씩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제법 숫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미리 본인이 알려주자. 그렇습니다. 몇 개가 찾아서 있으니까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먼저 예. 그럴 경우에 그래서 몇 개가 있으니까 알아서 쓰시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금전적 보상을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으로 보면은 금전적 보상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거를 휴식권을 제대로 쓰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네.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하면서 또 방송 예술계 쪽으로 네. 환경, 노동 환경 좀 지원해야 한다 하면서 또 관심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앵뜨르미 땅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가 또. 네, 그렇죠.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저희가 하려고 하는 한국형 그러니까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프랑스에는 앵테르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공연 영상 예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는 그보다 조금 더 넓혀서 11개 문화예술 분야 전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 왜냐하면 요즘은 약간은 프리랜서 형태로 이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일이 있을 때 확 있다가 없을 땐 또 없습니다. 앵터리미 땅의 그 중간 과도기적인 뭐 지원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화예술 영역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계약한 분들에게 일정 부분의 고용보험을 일을 할 때는 납입토록 해서 노사가
균등하게 납입토록 하게 하고 본인들이 일이 없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실업급여 같은 것들을 또 타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법이 이미 제가 2018년 11월 달에 법안을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법이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법 안에 예술인 그리고 특수고용직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진척이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안 됐냐면 여기가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특수고용직이라 그래서 이제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게 이제 보험업을 하는 몇몇 대규모의 보험업계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야당에서 보험업계가 반대를 하니 이것은 논의를 지금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일종의 묵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추진에 대한 전망은 기생충 수상에 대한 부음을 따르는 겁니까? 다른 무슨 촉진 환경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2월 임시국회 동안에 법안을 또 환노에서 조금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환노위 간사간에 약속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총선을 치르고 당선이 되건 당선이 되지 아니하건 한 번 더 소위를 좀 하자. 그래서 조금 쟁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루지 못했던 것을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마무리하면서 한번 처리를 해보자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전에는 보니까 환노위는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힘을 잘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합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그런 게 있어서 4월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4월 한 말경쯤에는 모여서 이런 것들 경영계의 흔히 말하는 압박들이 있어서 이것을 논의를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국회가 그런 압박이 있어도 어떤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말하는 허들을 좀 넘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니만큼 이 법도 그때는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총선 준비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강서구 병이시네요. 네. 선거 준비 상황 좀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그 지역과 의정 활동 두 개를 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 4년을 사실 선거 운동 하다시피 지역 활동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제 우리 쪽은 안 와도 될 것 같은데요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신이 있어 하시는 아니요. 말씀이군요. 그래도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늘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중이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렵다는 겁니까? 일단 대면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봐도 이제 저희 약간 주특기라면 주특기가 이렇게 우리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이렇게 좀 안고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주특기를 조금 발휘를 조금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눈 맞춤으로 그래도 아무래도 현역이기 하고 때문에 있습니다. 미리 해놓은 게 있어서 나중에 하는 사람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겠네요. 저는 뭐 그게 유리한 것보다는 지난 4년 동안의 의정 활동 또는 지역 활동에 대한 평가. 요즘은 그냥 그 의원이기 때문에 또 찍어준다 이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또 목소리를 높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실 거라고 보고요. 뭐 이번 총선은 그 평가를 또 받는 시간인 거죠. 저희에게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이제 지난 4년의 의정 활동, 국민의 대표로서 또 지역구를 위한 활동으로서 해왔던 것이 한번 돌아본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고 여기 토대를 두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 또 한번 21대 진입하신다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목표와 더불어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마 그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생각들을 다 할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국회에 들어오시긴 하시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과는 괴리가 있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의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단련을 해왔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또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나은 일자리들이 주어지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아니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는 그런 입법인 또는 국회의원 21대에 만약에 제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면 여전히 제게는 그 숙제로 남아있는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누구나가 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에 여러 가지 상당히 국민들도 어렵고 정말 심각 상태고 초유의 국회까지 이런 상황인데 지역구 선거 운동까지 해야 되는 바쁜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고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등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다중 이용시설 접근은 최대한 자제하시고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국회 방역으로요. 뉴스에는 모레인 내일은 쉬고요.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